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날씨가 좋으니까 괜히 심통납니다. 왜요? 왜? 나 너무 좋은데? 하늘이 오지랖 누나보다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날씨만큼 짧아진 여인들의 늘씬한 몸매가 질투나시는 건가요? 나 몸이 좋아. 난 조금 질투나. 그런 거. 막, 뭐지? 나는 이러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다는데 친구들 보면 제가 우리 갱아지들이 카네이션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드려요. 우리가 하나 만들어. 애가 만들어 드린대. 와 성이 장난. 나 그냥 보내주려고. 아 진짜?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 그래서 질투난다고. 걔가 쓰면 카네이션 달아달라고. 맞아. 걔들이 달아줘야 되는데 그죠? 키워도 또 어떻게 안 되네. 요즘은 5월에 신부들이 모두 결혼을 미뤄가지고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결혼식장만 맨날 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저도 조금 그래요. 9월에 신부들이 여름으로 미뤘구나. 3월부터 미뤘잖아요. 맞아 이번에. 맞아. 3월 거를 7월로 미루고 5월 거는 막 9월, 10월로 미뤄서 그렇지. 아마 그때 되면은 몰아서 엄청 다닐 에이 것 같아요. 쌤통이다. 근데 저 별로 없어요. 한국에 친구 많이 없어서. 누군가는 행복한 5월 더 외로울 거예요. 외롭고 힘든 사람 모두 누나 파티로 오세요. 갑자기? 네 오세요. 어쨌든 오늘도 달립니다. 언니들이 깔아준 판 고! 스탑! 출발! 요즘 핫한 연남동에서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아서 주문받을 때 영어가 잘 안 되면 웃어주고 그러면 거의 통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흑형 한 분이 자주 오세요. 제 기억에는 2달쯤 된 것 같은데 처음 올 때보다도 한국어도 늘고 영어로 주문하다가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뜨아로요 하길래 왜? 기특하기도 해서 제가 한국말 많이 늦었네요 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주문 안 해도 제가 알아서 메뉴를 챙겨주는 편이죠. 근데 매일 오던 그 형이 한 주쯤 얼굴이 보이지 않길래 궁금했는데 와서는 그 검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핸드폰 번호를 주는 거예요. 흑형이 저한테 고백을 한 거죠.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뭔가 자신이 없어요. 왠지 백인이라면 모를까 하는 그런 마음은 솔직히 들고 근데 호기심은 생기는 것 같아요. 외국 남자랑 데이트까지는 괜찮은데 저희 부모님이 엄청 난리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요. 제가 인종차별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 편견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무렇지 않던 게 저한테 막상 닥치니까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언니들 흑형과의 데이트 저 고해도 될까요? 자 우리 청아. 왜 저 우리 외국인 전문. 어때요? 뭐 오늘 뭐 다 나오는데? 뭐야? 청아를 위한 누나 파티네. 걔랑 뭐 아주 여기 다 나오는데? 걔 누나가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 뭐 어떻게 인종별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컬러별로 한번. 인종으로. 네. 프랑스 남자 아니 어디? 호주 남자가 그렇게 저기 스윗하다고? 스윗하다고. 아, 다 그것도 케이스라고. 호주에서 유학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저 호주에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는데. 사랑의 목숨을 건다는데 호주 남자가. 아우, 그런 것도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국 남자는 사랑의 목숨을 안 거나? 안 걸어? 걸어. 안 걸어. 걸어서 무서운 일도 일어나잖아. 데이트 폭행 이런 거. 그것도 사랑의 목숨 걸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 생각해요, 저는.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미친 거지. 사랑에 미쳤어. 아 미쳐서. 미쳐서 미친 원인은 짓까지 하는 사랑이었던 거지. 거구나, 그치. 그것도? 모든 아, 시작은 그럴 수 다들 있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니까. 그래. 그래서 그래서 참. 어떻게? 흑형은 어쩔까요? 2달쯤 된 것 같고 에? 매일매일 오고 이제는 재밌겠다. 뭐 얼굴이 이제 빨갛게 카페에서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여의도에서 커피숍 알바했었거든요. 네. 거기 매번 저 7시 아침 7시에 여의도는 그 직장인들 다니니까 일찍 오픈을 해요. 그래서 아침 7시 6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고 7시에 오픈을 해.
매번 오는 그 딱 오픈하자마자 문 열고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 근데 나랑 같이 그 알바했던 언니를 되게 아니다. 그 언니가 그 아저씨를 좋아했구나. 그래서 한 달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언니가 대쉬를 했나? 뭐 그랬었던 약간 그런 것도 그 알바하는데 가슴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연남동은 별게 다 있죠. 일하다 보면은 어. 같은 공간에 항상 있다 보면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아하. 보러 오는 분들도 있고. 음. 그쵸. 아니 뭐 많죠. 그래서요. 경험 있냐고요? 아니 친구라도 좋아요. 흑인 네? 네, 흑인은 완전 완벽한 흑인은 없어요. 저는 혼혈은 있었어요. 흑인하고 섞인. 오, 사우스 더 멋있지 아프리칸. 않아요? 예, 사우스 아프리칸 약간 윌 스미스 백인하고? 느낌이 나는 윌 스미스보다 조금 더 하얀. 아, 좋네. 조금 더 코가 하얀. 납작하지 않은 흑인이구나. 네, 아, 그쵸. 좋네, 좋네. 호주 같은 경우에 흑인이 많진 않아요. 오히려 백호 사상이 뭐 많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더 심한 나라라서 그래요? 이민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없는 편이고 오히려 원주민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분들도 약간 좀 새카맣긴 한데 요즘은 사실 인종과 상관없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을 먼저 보니까 사람을 볼 때 뭐 특히 또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뭐 외모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직업이 좋은 경우가 꽤 많아요. 있죠. 있죠. 직업도 그걸- 그렇고 그 이렇게 좀 약간 그 기본 한국 사람보다 연봉이 높은 경우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 태국 사람 같은 경우,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무례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그런 맞아. 경험담을 많이 말하기도 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저는 비정상회담 옛날에 JTBC에서 했던 진짜 그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안 하지만 유튜브에 이제 조금씩 뜨면 이렇게 막 10분짜리 막 15분짜리 이런 거 봐요. 근데 사실 저도 말을 잘하지만 한국어를 뭐 문화로 치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오래 외국에 지냈다 보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 또 기특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치 외국 타지 와가지고 혼자 이것저것 버텨내는 그쵸. 그게. 근데 동남아시아 친구들은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홀대하는 분들 그리고 요즘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외곽 나가면 그치.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에 알바하는 분들 중에서 동남아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함부로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긴 해요. 나 되게 자주 가는 숯가마가 있어요. 음. 소리산 숯가마라고. 근데 거기에 저기 태국 분들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와 있어. 그래서 숯가마 일이 되게 험하잖아요. 근데 부엌에 누나, 동생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숯가마 나르는 나무 나르는 거기에 뭐 오빠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와 있는데 하루는 가서 물어봤어. 저기 지금 두 분이 자매시냐고. 아니야. 그냥 닮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못 알아보지. 우리가 모르지. 생각 그냥 이렇게 보기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한 가족이 와 있구나. 이 먼 음. 곳까지 해서. 그리고 태국이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춥거든. 근데 어쨌든 숯가마니까 숯하고 가까이 있어서 더위를 참기엔 좀 좋겠구나. 그러고 내가 정말 개념 없이 물어본 거야.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방콕에서 오셨대. 근데 그럼 저분하고 저기 자매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라고. 근데 내 눈에는 되게 닮은 거야. 근데 구분을 못하지. 그분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지, 맞아. 본인이 보기엔 본인이 좀 더 미인일 수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약간 그 예쁘고 그러니까 닮은 것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태국인이면 무조건 약간 맞아요. 막 그렇게 대하거나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 나 누나 파티에서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흑인 친구가 택시 같이 잡는데 택시가 계속 지나가길래 쟤네들 미쳤나 내가 이러고서는 막 택시를 욕했더니 그 친구가 나 때문에 그런다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흑인이라서 안 태워주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꼭 그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차를 가지고 나가서 픽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런 약간 자기가 유색인종에 대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자기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약간 두려운 거지 지금 이 친구는. 근데 또 이 두려움을 넘어서 이 외국인하고의
우리나라 남자가 아닌 외국 남자하고 데이트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도 궁금한 거야. 한쪽은 호기심, 그리고 한쪽은 좀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 그래서 언니들, 저 흑형과의 데이트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겠지만 저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아, 왜냐면 진짜? 제가 공항에서 일을 했잖아요. 공항에서 공항은 완전 그런 외국인 네, 천지네. 공항에서 아르바이트 많이 하다 보니까 응.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 샬라샬라가 돼요? 저는 잘 영어를 못하는데 어. 이제 그분들은 영어를 하고 왜냐면 주문 같은 간단한 거를 의사소통하는 거니까 저는 근데 그분들은 한국어를 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다들 비즈니스맨이거나 이러니까 공항이면 사실 좀 신분 보장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한 20살, 21살 뭐 이때쯤 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비즈니스맨 정도면 저랑 나이가 좀 차이가 날 그치, 수 막 있잖아요. 30, 40 이럴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응. 직접적으로 막 번호 주고 이런 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주기는 한 적은 있는데 아 번호 달라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주고 뭐 이렇게 한 적은 그거 어쩔 수 있는데 없이 왜 주냐? 그럼 그건 오케이잖아. 그런 건가? 그때 너무 이제 안 떠나면 어? 매장을 안 아, 떠. 주고 전화 안 받으면 되지 뭐. 네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난 주고 뒤끝자리 하나 6인데 7로 바꿔서 주고 막 이러는 거? 네, 저는 그리고 그런 경우 그리고 솔직히 많아요. 저 끝자리 하나 바꿔주는 저는 거. 입국장이니까 뭐 이 사람들 입국했다가 다시 또 한 번 나가거나 이러면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건 아니란 생각으로 그럼 줬다가 대한민국에 딱 첫 발을 디디자마자 레오한테 반한 거야? 말이 말이 되네 말이 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랐는데 진짜 또 와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고. 어머. 네, 그래서 번호 그 뒤, 줬는데. 네, 그래서 그 뒤로 뭐 연락 조금 하다가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서 나 아직 어리다 학생이고 아직 말도 잘 못하고 당신도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약간 백인도 있을 거고 뭐 태국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약간- 백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랑 관점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좀 무서웠거든요. 약간 신원 보증이 확실했는데도 이걸 딱 보자마자 호기심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맞아. 좀 더 외국인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어. 네, 우리나라 신원 사람들이. 보증을 일단 음, 흑인이든 뭐 백인이 이게 아니라 신원 보증을 확실히. 왜냐면 이 사람이 뭐 군인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맨일 수도 있고 유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질 안 좋고 나쁜 옐로우 피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근데 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그렇더라. 외국인들 보면 약간 외국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그냥 호기심이든 어쨌든 그냥 다른 느낌인 거야. 그냥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냥 다른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약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환상 때문에. 그게,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냥 어떻게 알아보지? 우선은 그러면 전화번호 줘야 되나요? 전화번호 달라는. 근데 본인 번호를 줬어. 지금 흑형이 그리고 고백을 본인 한 번호를 거야. 준 거고. 근데 저 이거 되게 매너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보통 한국 남자애들은 와가지고 번호 달라고 번호 그러는데 따지. 얘네들은 번호를 주고 가잖아요. 그거를- 네가 선택해라. 너무 그거 스윗하지 않아? 난 이게 더 스윗한 나 것 이거 같아. 너무 좋아요. 연락처를 주면서 네. 나한테 너도 같은 마음이거나 하면 해라. 근데 몰라. 이 사람마다 다른데 꼭 이게 사귀자. 우리 이렇게 조금 무거운 관계가 되자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러면 연락하고 지내자. 친구 왜냐면은 그 외국 친구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어플로 만나는 데이팅 어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시각이 네, 조금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정말 내가 일이 너무 치여서 바쁘고 했을 때 그냥 그런 어플로 친구를 만나서 친구끼리 만나고 결혼하는 커플도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생각보다 많은 이 수요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엮여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랑 혜미 누나랑 어플로 만났어. 남녀가 만났는데 우리 중간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르는 일이고 또 이게 어쨌든 그 지역 사회잖아요. 엄청 멀리 있는 사람이랑 만나진 않다 보니까 어플이 요즘은 오히려 이런 거 그냥 친구 사귀는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 인스타 팔로워만 해도 겹치는 팔로워 있으면 엄청 되게 많죠.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마이클 잭슨이어도.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핸드폰 번호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인스타나 이런 거를 팔로우 해가지고 왜냐면 그래, 거기 이거 들어가면은 근데 그 사람이 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얘가 이 흑형이 지금 한국에 와서 적응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구나. 왜냐면
주문 처음에는 한국말도 잘 못했는데 이제 뜨아라는 말도 하지. 어학당당인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한 주 정도 안 나타나더니 갑자기 얼굴 붉어지면 핸드폰 번호를 준대. 근데 보통 외국인 애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아이디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핸드폰 번호 주는 것도 되게 옛날 약간 한국스럽지 않아? 근데 일단 야, 기본 어디서 외국인도 왔을까, 그래. 근데? 외국인들도 외국인도 많이 그래? 그래요. 오히려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좀 그런 게 개인의 사생활들이 많이 나와 있는 다 보니까 만약에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알려주면 비공개인 경우에는 내가 얘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공개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나의 모든 사생활을 볼 수 있는 거라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전화번호 주는 게 매너 있죠. 너 내 거 줄 테니까 너도 줘가 아니라 내 걸 준 거니까 뭐 오히려 그냥 저는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그로 빠져도 돼요? 연남동이잖아요. 여기 서강대가 근처인데 서강대 어학당이 있거든요. 맞아. 이거 혹시 과제 아니야? 과제가 뭐야? 과제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친구. 친구 사귀기 뭐 이런 거. 어떡해 아니야. 아 미안해요. 뭐 받아들일 입장에서는 더 편하지. 아무튼 왜냐면 지금 미치겠다. 갑자기 좀 웃기게 갑자기. 아니 근데 이런 친구면은 근데 일단 본인 자체가 거부감이 안 든다. 아니야. 나는 지금 약간 여기서 조금 의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 얘가 지금 매일 오다가 한 주쯤 얼굴을 안 보였대. 안 보이고 고백을 한 거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숙제라니. 숙제일 가능성이 진짜로. 왜냐면 매번 오다가 한 두세 번 오고 일주일 오고 4주쯤 오고 막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네. 전화번호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 주쯤 얼굴을 일부러 안 보였다가 궁금해질 법할 때 슬그머니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꾼. 나는 꾼이면 이 꾼에 더 근데 가까운 꾼이면 어때? 그냥 만나는 건데. 근데 친구를 사귄다는 잘 알아보고 만나랬네. 제가 안 그래서 레오가 그랬어요. 레오가 그러니까. 근데 잘못 만나. 신원이랑 내가 거? 볼때 이거 꾼인 것 같은데. 신원 보증이 확실한 사람인지를. 보증이 확실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찍어보고 만나. 아니 그건 아닌데 이 불법 사람이- 체류자만 아니면 되지 그래 뭐. 괜찮은 사람인지. 갑자기 내 장기 빼가면 야. 너무 극단적이잖아. 아니, 무섭게. 만사 조심을 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리고 보통 외국 사람들 중에 본국에 여자친구나 와이프 두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여자 그런 그거는 경우들도 진짜 많이 있죠. 물어볼 수 네.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여자친구 있냐, 많더라고요. 결혼했냐,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는 중국 거. 유학생 남자애들 같은 경우가 본국의 여자친구랑 결혼할 사람 그렇게 많이 냅두고 한국 와가지고 여자애들이랑 사귀고 하다가 홀라당 가버려가 중국에서는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외국 남자랑 다니는 여자들을 되게 불편해해요. 혐오하고 그러던데. 엄청 불편해해.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러니까 나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진짜 어머니. 나 때는 진짜 이 약간 흑인하고 같이 다니면 무슨 이상한 무슨 미군 부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나쁜 말 있어. 이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폄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걱정하는 게 엄마 아빠도 걱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 거지. 너무 진지하지. 진짜다. 학과에서 저기 과제에서 흑형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 같진 않은데 뭐 결혼을 하자고 했어. 근데 이 사연문의 생활 반경이 연남동이잖아요. 근데 그 연남동. 나의 생활 반경에서 요즘 일어난 연남동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 생활 반경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여기를 들어와서 나에게 한 거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중심으로 가버리는 생활이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도 이 근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친구들도 이 근처일 테고 모임도 그럴 거고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국 남자가 핸드폰 번호를 줬어도 고민을 해볼 만해요. 그럼요. 왜냐면 이거 신원 보증이 안 되거든. 그냥 지나가던 그치. 손님이. 한국 남자들도 뭐 주민등록증만 있다고 다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그건 있지. 한국 남자는 쳐내는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 근데 외국 남자는 불편하다고 하는 똑같지 말을 않아? 그냥 똑같아 인간관계인데 다. 지금 근데 얘는 어학이 서툰데. 그래도 그래도 너는 알아듣지. 너는 알아들어? 싫어요. 안 근데 돼요. 내가 왜 싫은데? 이러면 그냥 아직 나 그냥 미안해. 모르는데 Sorry. 애인 있다 그러면 되죠. 응? 애인 있다 그러면 그치 그럼 아니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노가 가능한데
한두 번 만나고 노해버리면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 그건 자기들이 알아줘야 해야 될 문제지. 바디랭귀지를 해야지 저기요, 뭐. 청아 누나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가 저희는 지금 아니, 짚어드려야 되는데 바디랭귀지 네. 다 통해요. 마음이 그렇게 그래요? 가면 긍정적인 그냥 밀치면 관계로 되나요? 그냥 왜 이래? 이러면서 아, 그래? 몸으로 얼굴로 말해야지. 얼굴로. 얼굴 표정으로 화내면서. 정색하면서 no! 이런. 막 이런 이제, 거. 이제 이런. 주문하러 오면은 음. 그냥 웃어주지도 않고 그냥 하면 되죠. 싫으면. 내 친구 중에는 저기 그 옛날에 그 나 때는 말이야 그 결혼해서 간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예뻤어. 정말 너무 예뻤는데 그 친구 남편이 왜 한국에 왔던 건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몇 명 있거든요. 근데 호텔에 살았었어요. 외국 가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호텔에 살았어. 그러니까 금방 떠날 거기 때문에 렌트비를 따로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호텔에서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걔네 집이 호텔이야. 그래서 호텔 가면 언니 뭐 여기서 뭐 먹을래? 이러고 룸서비스 시켜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 가서 잘 살고 지금 연락이 뜸하죠. 뭐 지금은 뭐 하고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 그러고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외국을 나갔는데 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다 친절하지만은 않구나라는 경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렇거든. 외국인을 외국 나가서 보는 것보다 그 영화로 보잖아. 네. 영화로 보면 다 친절하잖아. 말도 되게 곱게 하고. 근데 진짜 외국 애들도 나쁜 애들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갱스터 영화 또 많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쁜 사람 다 흑인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아무래도. 대한 편견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그냥 봐도 왜 그때 왜 그 울그락불그락하게 몸집 큰 사람들은 무서울 거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갱스터 영화 나왔던 흑형들은 좀 무서울 거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부럽다. 부모님. 근데 저 대학교 4학년 때 봉사활동해서 저는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때 남아공으로 간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남아공이었다가 올해는 저랑 인도네시아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쪽에는 이제 동양인 여자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추근덕 돼가지고 열흘간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 흑인 애들이 약간 좀 환상이 있대요. 동양 여자애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갑자기 지금 딱 생각이 남아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들으시는 어학당- 분들 중에 혹시 어학당에 숙제 받으신 분 있으시면 숙제를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저희랑 댓글에 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말하기 수업 이런 거에 이런 게 있기 아 진짜? 때문에 네 있어요. 번호 따오기 이런 거? 네 그렇죠. 교수님이 이런 걸 내준다고? 그냥 뭐 친구를 만들어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교회야 해가지고. 뭐야 전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근데 보통은 이제 교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어학당 다니는 애들도 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도움 주는 친구나 그런 애들 상대로 뭐 하라 할 수도 있는데 얘는 뭐 그 청아 누나는 그 외국인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인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할 때 그 좀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불편한 시선들 느낀 적 있어요? 있죠. 음. 너무 많았죠. 많긴 한데 근데 별로 저는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적은 없고 대신 이제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공과대를 나왔는데 그 남자가 많잖아요. 저 졸업할 때 여자가 셋, 남자가 8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졸업한 친구들 중에 뭐 자리 잡고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애가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말레이시아 친구고 한 명은 아예 그냥 호주랑 영국계 혼혈의 친구인데 이 2명이 다 한국에 온 거예요. 자기는 한국어를 배우겠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정말 어학당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뭐 일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그 두 친구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 있죠. 건너의 친구들이 뭐 얘들을 방문하려고 한국에 놀러를 온다거나 그때 한참 또 막 강남 스타일 때문에 한창 싸이 때문에도 그렇고 막 아무튼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한국이.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오면 어쨌든 걔네는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봤자 저만큼은 못하니까 우리 뭐 컬리지 다닐 때 대학교 때 친구 이렇게 있는데 같이 보자 이러면 외국 애들은 이렇게 서로 소개시켜주고 이런 문화가 되게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한국 애들처럼 어색해하고 이런 분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또 친해져가지고 뭐 도움 주거나 일로 온 친구들이 있어서 다니는데 흑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같이 그러니까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시선을 느껴요. 손을 잡고 다니지 않아도 외국인이면 외국인이면 쳐다보는 아직까지 그런 건 있고 백인보다 흑인을 쳐다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확실히 동남아 애들은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쓰고
백인이나 흑인은 한번 쳐다는 보는데 백인은 약간 아웃핏을 보는 것 같아요. 스타일. 아하. 백인 애들 중에도 옷 진짜 멋있는 애들 많거든요. 맞아, 맞아. 우리나라 애들만큼 세련된 애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백인 애들 옷 입는 건 정말 어, 징글징글하게 대부분 신경 안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정장만 입는 애들이 낫죠, 훨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도 이제 아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느낌도 들고. 흑인들이 다 동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흑인들도 약간 이런 느낌을 보면서 근데 흑인들은 얼굴 색깔이 진짜 까만지. 좀 덜 까만지 이런 것들도 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밖에 나갈 땐 잘 모르겠는데 백화점이나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시선이 진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기는 하는데 제가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신경 쓰면 같이 있는 사람이 일단 더 신경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게 사연자처럼 남자친구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과 부모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뭐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위험하냐를 굳이 따지면 나보다 상대방이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자라온 터전이지만 이 사람은 뭐 가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를 그래서 그냥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꼭 이게 연인으로 가고 연인이 돼서 무거워져서 결혼을 하고 막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런 단계가 아직 아닐 수 있는데 너무 약간 많이 간 느낌이 좀 들어서 저기요 저희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신가 보죠. 근데 여기서 너무 막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까지는 괜찮다잖아 사연에 보면 근데 뭐 부모님 엄청 난리 날 수도 있어서 두려워 이거는 나중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내가 가진 호기심이나 내가 이 사람이 어떨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호기심을 평생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도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뭐 적당히 친구와 썸 사이를 애매하게 지내다가 안 되더라도 좀 지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 지금 얘기 들어보면서 또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니는 동네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백인들의 비율이 흑인을 목격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흑인들이 주로 자주 가는 동네하고 백인들이 자주 가는 동네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도요? 네, 그쵸. 약간 이태원이나 뭐 이쪽을 위주로 가면은 흑인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반면에 뭐 강남이나 이쪽 가면은 흑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백인들의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약간 맞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생활권? 그런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내가 접하게 될 부분에 대한 그 문화권이나 거기에 내가 익숙해질 수 있을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친구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이 언저리도 연남동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스포츠 좀 있을 수 있고 비록 강남이나 이쪽보다는 솔직히 용산이나 이태원 그쪽 위주로 내가 조금 잘 놀러 다닐 수도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이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만약에 이 친구랑 교제를 하게 된다면은 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 생활 반경이라는 게 변경이 될 텐데 내가 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지랑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좀 해야 되는 것 합리적이다. 같아요. 그쵸? 나 왜 이태원 가면 그 소방서 위쪽으로는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게이바 위쪽으로 그쪽으로 갔다가 험한 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가 약간 그 할렘 비슷하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데라고. 요즘은 좀 덜하긴 미군 부대도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군 부대도 뭐 중심가에 없을 뿐이지 뭐 용산에도 좀 있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경기도권 뭐 평택 쪽이나 오산 쪽이나 이렇게 미군 부대도 보면은 다 백인은 다 아니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뭐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신분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 특히 이제 사복 입고 나오는 경우에는 모르긴 하지만 조심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시선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남자보다는 튀어. 너무 튀고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자세한 이름은 그런데 제 친구 아시죠? 그 와인. 전 뭔지 모르겠지만 아는 척 해볼게요. 그분이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큰 형은 그분은 혼혈이에요. 근데 혼혈인데 한국인 느낌이 하나도 없지.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너무 잘생겨서 너무 그렇죠. 삼형제 큰 형은 나이가 좀 있고 이제 그리고 둘째 형과 셋째가 같이 이제 일을 한국에서 하는 셋째가 저랑 친구예요. 근데 우리도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잖아요. 우리가 만난 것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일하는 일터에서 손님들과의 응대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오고 지나가고 하다가 그냥 서로 그냥 얼굴은 봤어요. 근데 나는 그냥 손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해서 엄마가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셨길래 제품을 구매하려고 갔더니 그분이 거기 서 있던 거라고요. 알고 보니 그 회사의 대표였던 거죠. 얼굴 맛집인데 와인도 맛있어. 그래서 와인이 와인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레오 사주고 그래가지고 사주세요. 싶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한국어를 못 하셔서 한번 마셔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제품을 설명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를 하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거 어때? 되게 맛있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몇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너 아까 저기서 서서 손님들하고 응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니? 라고 물어봐서 나도 여기서 일하는 건 아니고 잠깐 행사 때문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라는 간단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저한테 명함을 주고 나도 너의 명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명함을 주고 받았는데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우리도 지금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이렇게 지내자. 한번 시간 되면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그냥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러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주일 외국 애들은 밥 먹자는 말 허투루 안 한다며. 네. 그럼 나는 근데 그래도 그냥 밥 먹자 그냥 뭐 그러려니 했어. 별로 신경 안 쓰고. 영어로 말했는데 한국어로 받아들였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생활 한 3, 4년째 하고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조금 문화적으로 약간 흡수가 된 상태예요. 완전 외국인의 마인드는 아니었던 거죠. 그걸 느껴지고 나도. 근데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 그렇고 일주일을 거의 매일을 봤어요. 왜냐면 같은 공간에서 다른 회사지만 일을 하니까. 그렇게 잘생겼는데 매일 보면 좋겠다. 근데 첫날에는 그냥 내가 고객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둘째 날에 서로가 존재를 아니까 이제는 의식적으로 서로가 오고 갈 때 나도 뭐 잠깐 화장실에 갔다 들리면 인사를 하게 되고 이 친구도 지나가다 보면 일부러 나한테 와서 얘기를 더 하나 하게 되니까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옆에 있던 다른 그 백화점에 있던 그 직원분들이 나한테 친해요? 원래 아는 사이예요? 이런 얘기를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번 행사를 3개월 이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해.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근데 좀 어떤 느낌? 남궁원 옛날 사람의 남궁원 그리고 나 너무 헤매 같다. 잠깐만 요즘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남궁원 뭐 누구야? 잠깐만. 어떤 느낌이냐면 다니엘 헨리는 좀 오바고 아니다. 근데 다니엘 헨리는 키 너무 크고, 동양인스러운데 키 크고 진하면서 되게 잘생긴 덩치 스타일. 좀 있고 되게 스타일도 좋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한국인 30대가 엄청 좋아하는 잘생긴. 얼굴에 30, 40대가 좋아하는 딱 근엄한 느낌의 약간 좀 귀티나 보이는 스타일이잖아. 진하게 생겼는데 엄청 잘생긴 스타일. 그리고 네. 키도 막 이게 원치라고. 근데 엄청 물어보는 거야 수트빨 나한테 지기고 사람들이 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제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에요 고객으로도. 그래서 그냥 가다가 들렸는데 오랜만에 얘가 행사가 나와 있고 이러면 인사를 하잖아요. 연락은 주고 받으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외부에서 본인이 회사 행사 있으면 초대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편한 친구로 받아들이니까 이 관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연도 너무 그거를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아 누나는 거기는 비즈니스 현장이었고 여기는 일방적으로 지금 얘가 찾아오는 현장이니까. 근데 비즈니스 현장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명함을 주고 받는 게 그냥 명함 주고 받는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충분히 일 얘기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인 연락을 했죠. 회사 일은 거의 없었고 만약에 10번이 연락이면 9번은 개인사야. 한 번이 일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좀 남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내가 좀 무덤덤하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해? 뭐 아니면 뭐 그래서 밥 먹기로 했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우연하게 갔다가 마주치면 야 밥 먹고 가. 그럼 밥 같이 먹고 잠깐. 근데 그게 나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문제인 거야. 옆 사람들한테 이목이 집중된다. 그쵸. 근데 그 시선이 너무 크니까 맞아. 이게 근데 저는 내가 의식 안 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밥을 먹고 있잖아요. 옆에서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진짜. 네. 뭐 그러니까 나 한 번 쳐다봤다가 그 친구 한 번 쳐다봤다가. 근데 사기나 아닌가 뭐 이런 또 건가? 백화점이 또 방송국만큼 말 많은데. 근데 심지어 소문도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소문 났었다고. 근데
아니잖아. 우린 진짜 약간 이런 말이 웃긴데 약간 삼촌하고 조카처럼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니까 10살 넘게 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결혼 얘기하고 막 이래요 가끔씩. 뭐 너는 할 결혼하자고? 거야? 아 그러니까 너 할 거야? 그럼 내가 모르겠는데 너는 할 거야? 그럼 자기는 안 한대. 왜 이러면 혼자 살아서 너무 행복하니까 뭐 이런 얘기 서로 하면서 비혼주의자한테 레오 좀 소개시켜. 좋다. 좋다. 괜찮네. 아 진짜 잘생겼어. 친구하게 해주세요. 사진 보면 진짜 뻑 반할 수 있어.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일단. 근데 진짜 지금 본인이 미리 자신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음. 백인이면 모를까라는 의견을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것부터 봐가지고 무서운 나는, 것 같아. 무서워. 본인이 그럼, 지금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두려움이 크고 근데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본인이 다니면서 주변의 이목을 신경 쓴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면은 뭐 친구로라도 한번 시작해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그런데 그럼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고시도 정해볼까요? 네. 생각은 좀 정리들이 되셨죠? 네. 트렌드를 앞서가는 여자의 Y존 토너 퍼펙트 Y. 넌 아직 청결제 쓰니? 나는 토닝하는데. 당신의 Y존 pH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페미닌 티슈 인싸템 퍼펙트 Y.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이제 퍼펙트 Y가 케어해드릴게요. 저 떡 하나 먹어도 돼요? 저거 하나 먹을래요. 이거 저- 먹어. 이거 팥 들어간 거. 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팥이 최고. 아 팥이 건강에 좋다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난 진짜 신기한 건 얘를 이대로 녹였잖아? 응.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어. 냉동실 말고. 냉장. 그냥 보관? 냉장. 응. 근데 왜 떡이 이렇게 녹아도 다시 먹을 때 딱딱하고. 딱딱해지니까 밖에도 못 내놓고 안에도 못 내놓고 음. 다시 렌즈 돌리면 딱딱해지고 절대. 맞아 떡은 그래서 못 먹거든 그래. 검색창에서 한입의 떡을 검색하세요. 한입의 떡. 신규 회원 첫 쇼핑 지원금 13,000포인트를 드립니다. 굳지 않는 떡 HANNIBE 한입에.com.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네. 그러면 연남동에서 알바하는 친구가 네. 그 흑형이 몇 주째 찾아와다가 전화번호를 주면서 고백을 했대요. 만나고 싶은 호기심은 있는데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약간 두렵기도 한데 이 데이트를 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줬어요. 여기에 우리 고수톱을 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만난다면 고해도 돼서 고했다면 어떤 식으로 그 외국인 친구하고 대하면 좋을 건지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스톱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스톱을 이 친구가 외국 생활하는데 데이트에도 상처받아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상한 이미지를 느끼지 않게 스톱하는 방법도 좀 솔루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레오부터. 저부터 네, 할까요? 레오 누나부터. 저는 만나보는 건 일단 고. 사귀는 건 나중 문제고. 데이트는 고. 네, 어쨌든 지금 데이트 고 얘기예요. 데이트는 일단 뭐 한 번 만나서 밥 먹거나 뭐 친구 해보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아, 또 꼰대 출몰하는데요, 이분. 아니 나는 이게 하는 거 좋아요. 그냥 네. 본인이 느끼겠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본인이 제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결정한 이상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선의에서 끝날 때가 제일 좋다고 저는 그래서 팁 주고 가는 분들이 제일 그냥 좋았고 외국인은 그렇긴 한데 일단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 말고 팁을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팁 주고 딱 끝났으면 딱 너무 좋아 나는 그게 아무튼 그렇긴 한데 내가 본인 자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 사람 자체도 한국에 대해서 열린 마음가짐이고 막
엄청 진중하게 막 좋아서 얼굴이 붉혔을 수도 있겠지만 부끄럼 많아서 얼굴이 붉혔을 수도 있고 자기가 처음으로 한국인 여자 사람 친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자꾸 지금 여자 사람 친구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레오. 그래야지 내가 본인 어. 사연자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많이 갖고 그냥 혼자 너무 심각하게 가지 말아라. 심각하게 가지 말고 네네. 일단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냥 차 음. 한번 마셔보고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하고 친구 하다가 뭐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나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와 주변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만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을 주변의 이목을 신경 쓰다 보니까 서로 민망하고 안 하는 이만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좋은 카페 손님과 단골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이태원 그쪽에서 맛있는 팬케이크나 한번 먹어보시고 핸드폰 번호에다가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되겠구나. 김미 팁. 그치. 그렇게 팁 해서 플리즈. 플리즈. 일단은 뭐 가장 간단하게는 내 카페 알바 몇 시에 끝나니까 카페에서 차 마시자. 그래서 차 마셔서 이 이야기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점점 반경을 넓혀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친구 만난다. 데이트 고. 네, 데이트 고. 친구 네. 만난다 생각으로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고. 너무 심각하지 마. 너무 꼰대 같잖아. 커밍아웃하니? 데이트 고. 네, 청아 누나는 저는 스탑이요. 스탑! 웬만하면 저 모든 연애 시작은 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다 만나봐라, 만나봐야지 아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스톱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호기심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을 때 좀 고마운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알아. 데이트까지는 괜찮은데 그 데이트가 진지한 데이트는 아닌 거야. 그냥 한두 번 만나서 썸 아닌 썸 비슷한 이런 거 한번 알아보는 정도는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되는 것까지 아직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근데 모든 일이 어느 정도 내가 그 상황에 가면 어떨까라는 어느 정도의 상상 속에 한번 나를 넣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까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벌써 부모님의 걱정을 하고 있고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소개팅 나가서 결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쩌면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을 때 본의 아니게 나도 불편해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흑인으로 이제 길거리를 다니고 인간관계를 한다는 거에서 이미 본인 스스로 약간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 있을 텐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나를 그 정도로 보듬어주지 못했을 때 오는 조금 아쉬움? 좀 약간 서운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카페에 오다가 내가 고백을 안 받아줬다고 해서 안 오면 그냥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얘는 좀새 같은 새끼. 좀새 같은 새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정말 더 열과 성의를 보이고 친구라도 그럼 우리 지내자 부담 가지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아 누나는 밑밥 깔아라 이 얘기를. 네, 맞아요. 어장 관리 들어가라. 어장 관리. 그래도 어장 관리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지금 알바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오히려 자기의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스스로 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랬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조금 스스로와의 약간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타협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 친구가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벼운 마음일 건지 조금 더 가벼운 것보다 한 단계 나아간 마음인 건지 구분을 하고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데이트는 스탑하고 어장 관리를 좀 잘 해보는 걸로 우리 청아 누나는 결론을 내주셨고요. 네. 저는 뭘까요? 고 아닐까? 고일 것 같죠? 저 스탑이에요. 스탑! 왜요? 왜냐면 왜 스탑이냐면 얘 지금 영어 못하는 것 같아. 현실적인 이유야? 영어 배울 수도 있지. 아니야. 왜냐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자기는 인종차별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편견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 그랬어. 편견과 차별은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거 감당을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를 내가 못하는데
게다가 얘도 영어가 지금 서툴러. 그래서 어디 가서 뜨하 하나 배워가지고 와서 여기서 써먹는 거란 말이야. 물론 이렇게 해서 둘이 굉장히 좋게 잘 만날 수 얘도 영어를 잘하고 얘도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 별로 그런 그런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얘가 걱정하는 게 편견과 차별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면 이 친구의 부담감이 너무 커질 것 같아. 그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아누나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도 말로 설득이 가능하단 말이야. 얘네들 이러는 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막아줄게.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난 너 싫어. 그만 만나. 이래도 되는데 나 파파고를 아무리 해도 내 진심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 소통이 좀 힘들지. 어. 더디고. 근데 진짜 백인이라면 모를까라고 얘기한 시점부터 좀 약간 어. 아웃이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데 내가 영어도 안 되면 이거 얘한테 상처만 주고 끝날 수도 있고 뭐 얘한테 상처 주는 건 괜찮은데 괜히 봐 지금 편견 차별 뭐 주변 사람 눈 이것까지 했는데 걱정이 너무 이것도, 많은 거야. 데이트 한번 했다가 뭐 또 그럴 수 제사보다 있단 말이야.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 그렇지. 나는 영어 못하는 너는 지금 여기서는 스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저기 어장 관리를 하든 이거는 본인 판단인데 어쨌든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 친구가. 야 옛날에는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너 딱 미국 가서 살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많을 거야 막 이랬었거든 나한테. 근데 요즘은 외국인들도 예쁜 여자를 알아본다는 거야. 한국스러운 게 어떤 건지 알아. 옛날처럼 동양인이 그냥 눈만 찢어지면 맞네. 동양인에 대한 환상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형이 지금 너한테 고백을 했다는 건 너 이쁘다는 거야. 글로벌하게 넌 이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네가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런 거 맞서지 않는 너가 원하는 어떤 다른 스타일의 있을 수도 남자들도 있죠. 충분히 맞아. 온다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어려운 굴 파고 들어가서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서 땀 삐질삐질 나면 내가 지금 파파고로 그 외국인 애들하고 통화 이렇게 채팅을 하거든요. 아이씨,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힘들어. 이거 쉽지 맞아. 않아. 그리고 맞아. 이런 상황에 내가 예스 하는 건 되게 쉬운데 노 하는 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야. 맞아. 나는 그 가능성에 이 아이의 지금 걱정이 너무 되네. 난 스탑. 그래서 고는 우리 레오 누나는 고고요. 네. 그리고 저기 청아 누나는 스탑. 저도 스탑입니다. 투 스탑의 원고 나왔어요. 연남동의 흑형을 만나지 못하겠다 우리가. 왜 그런 줄 알아? 왜? 나의 짧은 얘가 영어 만나면 실력? 안 되지. 나도 연남동 왔다 갔다 하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 아짜. 아, 큰 꿈이 있었네. 네. 빅픽처다, 저는 늘 빅픽처 빅픽처를 그리고 진짜. 네, 저희하고 사연 의견 다르실 수 있어요. 다르시면 보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죠. 더 좋은 그렇죠.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반댈세. 네. 응원 메시지 좋고 다른 의견도 좋으니까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사연은 100% 당첨됩니다. 악플도 100% 당첨돼요. 네. 얼굴이 좀 뜨끈하면서 선물을 받으시긴 하겠지만 악플도 좋습니다. 저희 그 악플 때문에 우린 자라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많이 생각하게 되고 네. 새롭게 단장한 선물 한입의 구름떡, 한입 구름떡 선물 세트 그리고 이 한입의 떡에서 이번에 귀리떡을 새로 주문하면 보내준대요. 그래서 귀리떡이 새로 출시됐으니까 주문하는 귀리. 즉시 귀리떡 한 봉지가 공짜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13,000포인트를 로그인하면 주시기도 하고 아마 첫 주문은 공짜가 아닐까. 네. 가정의 달 앞두고 좋네요. 완전. 귀리떡 주문해요. 그리고 꼭꼭. 되게 이거 맛있다고 우리 댓글창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진짜요? 댓글창에 귀리떡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이 얘기를 왜 인지 하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 사장님이 늦게 맞아, 우리도 알려줬는데. 이제 알았는데. 그러니까 5만 원 상당의 퍼펙트 아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누나파티닷컴에 화장품 세트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나이보다 얼굴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까다롭진 않지만 화장품 좋은 건 굉장히 잘 골라요. 네, 제가 직접 골라서 선물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 좀 한번 볼까요? 네, 희민님부터 얼굴 보고. 읽어주세요. 네. 나 이거 봤다고. 우리 희민님 이렇게 또 이렇게 대놓고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왜 꼭 얼굴 보고 하시려고 뒤에서 크크크. 틀린 말은 아니야. 네. 근데 네. 좀 그렇다.
체위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미님. 네. 저요? 네. 웅냥님이 에휴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 그냥 헤어져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니 슬퍼요. 상상하며 관계하는 건 용서되는데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이 갈려요. 근데 저도 그래요.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상상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하기 싫다잖아. 그러니까. 하기 싫을 정도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좀 그래 너무 슬퍼. 그럼 왜 만나냐? 그냥 안 이쁘다가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게 사람한테 그런 말 원래 잘 안 하잖아요. 진짜 약간 친구 아닌 애들한테 하는 말이잖아 보통. 네. 자, 구피 614님. 안녕하세요. 소리 문제로 댓글 남겼다가 소개되고 맞다. 선물도 받았습니다. 음. 선물 정말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서 여성 청결제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저 사실 남자예요. 아이고. 떡 선물 달라고 적어야지 했다가 깜빡하고 그만 안 적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어떡하니. 받은 선물은 여사친들과 여사친들에게 나눠줬대. 근데 퍼펙트 와이를 여성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남성도 사용할 수 남자들한테도 있어요. 되게 미백도 되는데 어, 푸딩도 그럼요. 되는데 써. 청결도 되는데 왜 남자들은 맞아. 뭐라고 그러죠? Y존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럼. 자, 친구들에게 남자는 무슨 유존인가? 아니, 친구들에게 부끄러워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까 하고 고민 아닌 고민을 했는데 잘 해결되고 선물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댓글도 방송도 타고 선물도 받고 에피소드까지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선물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분이라는 거 이제 꼭 알고 있을게요. 외워라. 나 잊어먹어. 구피. 구피님. 네, 후라이까디 말라님. 뼈 삭는다. 적당히 해라. 체육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동생분 20대 혈기로 너무 자주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매일 하루에도 2-3번씩 하다 보면 당연히 현저 타임 오래 갈 수밖에 없을 듯이요. 다만 일주일 한 달이라도 금욕해 보시면요. 여친이 미스코리아로 아 보일게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도 아니면 헤어지시고요. 근데 살다 보면 밤보다 낮이 더 길다는 사실. 무엇보다 서로 성격 맞고 말통하는 게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금욕이 답이다. 누님들 늘 댓글을 달지 못해도 항상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 안 믿는다. 후라이까지 말랐네. 후라이까지 후라이까지 말라. 진짜 댓글 후라이까지 안 남기면 말라. 누님들 사랑 안 하는 걸로 알겠다고요. 관심은 네. 표현해줘야지. 보여줘야 그럼요. 되고. 후라이까지 말라님 관심은 매번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네, 티라밍수님. 뼈 안 사가. 네, 티라밍스님 여자를 못 만나보신 모태솔로라 그런가 사연자분 본인 주제 파악이 심해요. 여자다. 티라미수. 여자는 본인이 알아서 만나려고 노력할 줄도 아셔야지. 여자친구 뒤에서 평가는 평가대로 하면서 다른 여자 만날 용기는 없으니 콩깍지 벗겨진 현 여친 붙잡고 있는 게 여자분한테도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싫으시다면서요. 무엇보다 아직 20대? 나이도 어린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야 본인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실 파악 가능할 듯해요. 그렇다고 왜 먼저 다가오는 여자는 없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고 팩폭이다 진짜 너무.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매력이 있는 사람은 사연자분 본인이 하지도 못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성이 먼저 알아보고 다가오는 법. 이래저래 이번 에피는 스톱이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스톱이 맞아. 근데 스톱, 그래. 근데 너무 딱 팩폭. 팩폭을 그냥 오지게 그냥 왜 남들이 나한테 안 다가오는지 볼 때. 알라잖아. 네, 주제 명언이 파악하라는 좋죠. 뜻이야. 근데 거울이 보면서 자기 성찰의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지. 오비님 진짜 잠자리가 문제면 젤로 심각한 건데 뭘 고민하죠? 전 스탑. 단 우리 남동생님은 지금껏 그녀와 만나면서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 깔끔하게 헤어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멋진 그러니까 여자에 친구시니까. 대해서 배우라는 거지. 아, 지금 관계를 나는 이걸 하면서 기억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또 다른 이제. 만남을 위해서 이제 좀 뭔가 배우라는 거죠. 경험의 일종으로 놔둬라. 와우 그다음 제가 그게 있어요. 그 난독증. 이렇게 긴 거는 내가 잘 못 읽어요. 그러면 제가 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바둥이마님 이번 사연을 듣고 할 말이 아주 많네요. 우선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도 열심히 하던 저는 집안일에 육아도 척척 해내려고 아등바등 했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던 시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으셔서 마음이 무거운 와중에도 식사 챙기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암이라는 것이 장기전이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은 점점 옅어져만 가고 왜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다가 그것만저도 옅어지고 나중에는 일만 하는 로봇이 되어가는 것만 같더군요.
일 마치고 아이 재우고 난 뒤에 잠드는 것이 너무 억울하니 작은 스마트폰으로 미드를 새벽 3, 4시까지 보고 지쳐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아이고, 그게 위로셨구나. 피곤했어도 그 시간만이 유일한 안식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저 자신을 깎아먹다 보니 탈도 났었고요. 그때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커리어도 가정도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취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픈 가족이 있어도 힘들어하는 남편도 챙겨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가 감정이 없는 이기적인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연자분도 인생에서 성취감, 책임감을 우선순위로 두는 성격을 가진 분 같습니다. 이제 30인데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얼핏 나온 것 같은데 그 나이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이 흔한 것은 아니지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연애를 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앞만 보고 사신 것 아닌가 싶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감정도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고 하다못해 어머님이 아프셨어도 아들로서의 책임감이 우선시되다 보니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어도 일단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앞설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스스로 소시오패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소리를 듣는가? 라는 억울함도 들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무엇보다도 칭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왔고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크셨으니 부모님도 든든해 하실 거예요. 사연자분은 지친 마음을 의지할 무엇인가가 필요한 듯 합니다. 전 여친이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자꾸 나신다니 다시 만나보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사연자분만을 위한 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못 느끼는 소시오패스 아니니 그 말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마음 따뜻해진다. 저기 진짜. 엄마가 아픈데도 아픈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걱정도 안 되고 뭔가 십장이 딱딱해져가지고 그 일만 처리하고 있다는 우리 30살 남동생의 사연에 바둥이맘님께서 정말 긴 진짜. 위로를 남겨주셨네요. 너무 멋있다. 저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좀 그 막 달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30이란 나이가 주는 그 중압감 있잖아요. 우리 레오는 안 느끼더라고 근데. 아직 너무 절이 신기해. 없어서. 그러니까 바둥이맘님께서 우리 사연자님을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바둥이맘님도 여태까지 너무 잘 달리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멋진 여인이세요. 진짜 멋있다. 영키도 있는 대로 다 맞추시고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안도 있으시고 마음도 넓으시고 참 시어머니는 지금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댓글 이렇게 긴데 읽으면서 저도 약간 좀 제가 마음 위로를 위로받는데, 받았어요. 예.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면 진짜 네. 이런 생각하지도 그렇지. 바둥이맘님, 감사합니다. 네. 바둥이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내 주변에 이렇게 대단하게 사는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 요 지금 앞에 있는 여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큰 여자들인데 나중에 바둥이맘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자고 우리 대충 나를 위해 살자고요. 네. 바둥이맘님 늘 댓글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음번엔 떡 보내드릴게요. 지난번에 다른 거 보내드린 것 같아. 나이스 호야님. 남자분 여자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네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신다면 스톱하시는 게. 네, 나이스 호야님 또 주셨어요. 사과 예쁜 사과 사진과 같이.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보이. 성아님? 맛있겠다. 입만 다시지 말고 댓글 읽으라고. 님이에요. 님. 뉴스공장, 구라공장. 이거 무슨 말이지? 나 뉴스공장 나갔다고. 아. 뉴스공장 구라공장이라고. 아니야 거기 구라공장은 아니야. 말을 안 해 거기는. 난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놓고 자기 혼자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처음 봤어. 이게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구나. 너무 재밌게 그냥 놀다 왔거든요. 그게 구라라면 구라였겠죠. 네. 희미님 아니 그런 거 진작 가르쳐 주셨어야지. 한 입에 떡 3번째 시켜 먹는 중인데 귀리떡 완전 괜찮아요. 입이 옛날틱한 분들이라면 만나게 드실 것 같은 맛. 이거 귀리떡 귀리떡 얘기 나왔네. 내가 늦게 알은 게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아는 게 중요하지. 사장님이 늦게 보내주셨다고. 저희 지금 그 선물 한입의 떡에서 귀리떡을 새로 출시해가지고
주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귀리떡을 하나씩 더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5월달 가정의 달에 이렇게 선물도 좀 선물도. 보내주시고 진짜로. 그러시면 좋을 너무 것 좋겠다. 같아요. 연휴도 긴데 네. 어디 가시지 않으면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배송 그렇죠. 배송 뭐 어떻게 하라고? 배송 안 되잖아 지금. 아니, 나 지금 우리 집 주소 말할 뻔했어. 나 배고픈데 이러려고. 요즘 계속 그 근처에 들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택배 오는 것만큼 요즘 행복한 일이 없지 않아요? 어, 이게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도 진짜 그렇다니까. 어제 밤인가 그제 밤인가 쿠팡 누르고 잤더니 3박스가 도착했더라. 내가 진짜 너무 행복해하면서. 제 동생이 자취해요. 왜냐면 아. 동생은 인천에서 아예 영종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이 너무 멀잖아요. 근데 내가 가끔씩 갈 때마다 그 집 앞에 아파트 그 문 앞에 있죠. 택배 박스가 미친 듯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막 욕을 했어. 막 시키는 이걸 좀 들어놓지. 들어놓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장을 보러 나가고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대단해. 그렇게 안 훔쳐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스란히 냅두는데. 그러니까. 근데 자전거는 왜 그렇게 훔쳐가는지. CCTV도 없는데 자전거는 그러게 자전거는 뭔가 있나 봐. 손길을 타나 보다. 진짜. 네. 다타리님 영귀 정답 첫 도전 해봐요. 우리 저기 내가 이걸 왜 읽었니? 왜요? 영어는 내가 안 읽어요 원래. 언니 안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남족증도 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청아언니 알았어요. 네. 자, 다타리님. 영퀴 정답 첫 도전해봐요. 1번 star, 2번 struggler. 쟁취하고 노력하는 사람. 3번 10개 물 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You can sound water 10 fathoms deep, but you cannot sound them the human heart a single fathom. 속담은 여기저기 검색해봤어요. fathom이 깊이를 재다. 헤아리다 맞아요. 이게 약간 헤아리다 라는 뜻이 있네요. 맞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방송 감사해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이 영퀴는 이제 우리 캐리 누나가 내일 캐리어 내거든요. 누나가, 네. 제가 볼 때는 2번 답은 아닐 거예요. 만약 7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번 답은 어디 청아 누나가 보실 때는 이 뜻이 맞은 것 같은가요? 네. 네. 근데 이거 캐리 누나가 이런 속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을 맞추는 분께 그 퍼펙트 와이 그리고 한입의 떡 그리고 누나파티닷컴에 화장품 세트까지 몰빵 해드리고 했거든요. 저기 캐리 누나한테 다시 물을게요. 이거는 네. 팟캐스트 111님. 영키 재도전해 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스트리버 아닐까요? 지친 퇴근길에 늘 활력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이건 맞나요? 저야 모르죠. 난 관심도 없어 언니 사실. 맞나요? 스트라이버라고 말은 해요. 그럼 네. 누가 근데 맞다고 캐리 그러면은 누나가 냈으니까 모르죠. 나는 맞다고 그러면 난 선물이라 보내주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거 있잖아 청아 누나. 내가 못하는 거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다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렇다고 나도. 내가 못하는 거. 나 운전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내가 그래서 영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야. 영어 잘하는 사람. 애기공룡 틀리님 나이가 젊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데 이유가 없고 싫은데 이유 없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친이 싫다 할 때까지 하지 마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그래도 잘해주세요. 중요한 건 이것 또한 좋은 경험입니다. 맞아요. 모든 경험은 다 의미 있죠. 네. 위로 댓글을 3개 해주셨어요. 네. 애기 공룡 틀리님 독립적인 싱글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님은 독립적이고 멋진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나이 되게 많은 늦게 거 들으셨네. 죄 아닙니다. 연애 안 해도 됩니다. 선택이니까요. 음. 연애나 결혼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취미도 하시면서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세요. 남자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여자들 뭐 엄청 틀린 말은 많아요. 아니지. 자, 정말. 내가 장담하건대 애기공룡 틀린 유부남이다. 야, 꼭 결혼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맞아. 결혼하지 말라고. 이게 다였거든. 또 애기공룡틀님 또 보내주셨어요.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 못 끊는 인연이 참 힘들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은 사람으로 끊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으면 마음의 악연이 끊어진답니다. 꼭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세요. 자기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2번 또 말하셨어. 아픈 만큼 귀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험만 한 스승은 없다고 하잖아요.
네, 라고 말씀해 바둥이맘님께서 영키가 7자였군요. 다시 쓰고 싶었으나 이미 먼저 답을 맞추신 분이 있어서 이걸로 추론해볼 때 아까 그게 맞았나 보다. 인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에 도전하겠습니다. 누나 파티에 가 맞네요. 나중에라도 맞춰 꼭 떡 받고 싶네요. 바둥이맘님 제가 다음에 꼭 떡으로 보내드릴게요. 한 입에 떡, 귀리떡으로 제가 사서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틀리님 되게 많이 다르다. 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좋아하는 남자도 좋아요. 만나보심이 어떤지요? 약간 만나자주의시네. 의경은 승희님 또 결혼한 남자가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간단. 매력녀이신가 봐요. 늘 항상 남자들이 대시를 많이 하는 거 보니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그것도 괴롭죠. 라고 하셨네요. 애기님께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맛있는 거 자주 사다 주시고요. 먹는 거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이 처음 친구처럼 키운 딸이 이혼하고 돌아와서 방 안에만 있다는 사연에 돌려주셨어요. 네. 자, 영어 자신 있는 분. 자신 있는 분. 네. 구피 614님 또 오셨네. 10길 물 섞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나도 근데 이 뜻을 몰라요. 밑에 거 보고 알았어. Men and melons are hard to know.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나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나. 네. 그다음 옹냥님 오늘 댓글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왜 내 글이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들으면서 댓글 달 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정작 글을 쓰지 않았던 게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웃기대요. 앞으로 많이 다뤄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는 나도 웃기다 이거. 우리 옹양님하고 오비님이 골수 팬이시거든요. 네. 처음부터. 근데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웃고. 아유 진짜 그럴 수 있어. 옹양님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네. 희미님. 이럴 때 쓰는 말 진퇴양난. 남자라면 직진이죠. 여자분인가? 저기요. 이게 뭐야? 잠깐만. 그 동기 이 여자였어.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나 여자친구일 것 같았는데 그 회사 나 남자인 줄 알았어. 남자. 여자로 생각했는데 당연히. 누나라 그랬나 언니라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나 진짜 궁금하다. 나도. 그러니까. 저희 사연 주신 분들 뒤에 후일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뭐 후일담 하나 왔는데 나 지금 진짜요? 까먹었어. 나 진짜 요즘은 기억이 안 나. 큰일 났어. 안 돼. 아유 큰일이에요. 벌써 그러면 안 된다고. 벌써 그니까 30도 안 돼서 이게 웬일이래. 정말. 오늘 댓글 파티까지 이렇게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 거예요. 네. 그리고 누나 파티 그 주소 한 번만 불러주세요. 선물 당첨하신 나 진짜 분 그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요번에는 제가 새로 보이는 분이 티라밍슈님 계시길래 티라밍슈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소는요? 주소는요. NUNAPARTTTY 네이버.com 맞습니다. 거기로 보내주세요. 거기로. 네. 뽀얗고 뽀송한 나만의 Y존 케어 인생템 퍼펙트 Y. 한 입에 쏙 굳지 않는 특허 기술로 만든 떡 한입의 떡. 이제 전 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누나파티.com이라고. 네, 누나파티. .com 영어 이것도 잘하네. 한번 저 영어 한번 해볼까? 입만 벌리고 못하는 우리 레오나님.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와. 음식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고민도 누나파티에 담으면 남의 거. 맞아? 확실해.